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는 옷이 말을 걸다 한복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책의 머릿말과 목차, 그리고 한복과 이 최신 기술 AR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청 주셨던 것처럼 이 책이 과연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지, 또 시중에 나온 다른 한복책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이 이 책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사실, 한복은 그냥 옷이라고만 하긴 좀 그렇죠. 한국인의 삶, 생각, 또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식까지 다 담겨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그 지점, 이 책만의 특별한 가치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그 서문을 보니까 저자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차별점이 딱 보이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시대별로 옷사진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삼국시대 고분 벽화부터 시작해서 요즘 말하는 K한복,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까지요. 그 변화 과정을 문화사의 큰 흐름 안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짚어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나열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이란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걸 같이 엮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이 책이 한복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 그러니까 정서와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슬픔, 기쁨 같은 감정들이 색깔이나 문양, 옷의 형태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풀이하고 있거든요. 아, 마치 한복이 말을 거는 것처럼요. 옷이 말을 건다는 제목하고도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접근 같은데요. 바로 미래 기술과의 만남이에요. AI가 나한테 어울리는 한복을 추천해주고 AR, 그러니까 증강현실로 한복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체험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한복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깊이하고 전통, 예를 들면 삼국시대부터 장인의 손길까지 이런 걸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AI나 AR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시각, 그리고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한 세계화 현상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책을 단순한 한복 속에서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책의 저자분들이 경영이나 혁신 전문가, 교육자, 또 디자이너 겸 문화 기획자,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는 점이 이런 다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각도에서 한복을 조명하고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목차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옷 대체 누가 입던 걸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프롤로그부터 흥미를 확 끌더라고요. 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으로 책장을 넘기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독자의 호기심을 딱 자극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시간 순서로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테마파크 둘러보듯이 한복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변화를 따라가는 여정, 이게 파트 1이고요. 또 색과 모양에 담긴 비밀, 가령 오방색 아시죠? 한국 전통의 5가지 기본 색깔이나 옷의 선과 곡선이 가진 의미, 이런 걸 파헤치기도 하고요. 이게 파트 2죠. 오방색 같은 구체적인 상징들을 그렇게 풀어주는군요. 그럼 또 어떤 흥미로운 여정들이 있나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옷 이야기나 풍속과의 관련성 이런 것도 다루고요. 파트 3. 그리고 왕의 옷과 백성의 옷을 비교하면서 신분이나 사회 구조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파트 4.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복을 직접 만드는 장인들의 이야기. 파트 5나 반대로 오늘날 한복을 지키고 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 파트 9. 이런 부분을 다룬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장인부터 현재의 노력까지 사람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 참 좋네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기술과의 만남, 파트 7이나
직접 한복을 만들어보는 체험 수업, 파트 8이나 에 대한 내용도 꽤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구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독자가 한복을 직접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을 쌓고 파트 1, 미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파트 2,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파트 3, 4, 또 사람들의 열정을 접하고 파트 5, 9, 세계적인 현상 파트 6과 기술의 가능성 파트 7을 확인한 뒤에 직접 참여하고 파트 8,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 파트 10을 느끼고 미래 교육의 모습 파트 11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한복을 그냥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입체적인 구성이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특히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책을 실제 교육 현장, 그러니까 학교나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 머릿말에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 시간에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생활사를 배울 때 그냥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걸 알면 역사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딱딱한 연표 암기 대신에 옷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미술이나 가정교과 시간하고 연계하는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책에 나온 색깔이나 문양, 바느질 기법 같은 걸 참고해서 나만의 한복 스타일을 디자인해보거나 아니면 작은 소품을 만들어보는 활동 같은 거요. 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자신의 개성이랑 창의성을 표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 나만의 한복 스타일 디자인. 그거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체험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되어 있었죠. 박물관이나 한복 마을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AI나 AR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 활동이랑 연계하는 방식이요. 바로 그 체험 학습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지식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기존의 교과서 중심 학습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이죠. 역사, 예술, 기술,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까지 전부 연결하려는 시도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방식이군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AI, AR 기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 기술들을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한복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기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한복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하게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한복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이 제 얼굴형이나 피부톤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 색상이나 디자인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내가 한복 입으면 어울릴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주니까 특히 해외 사용자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와, 그럼 AR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AR 한복 체험관이 대표적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저를 비추면 화면 속 제 모습에 가상의 한복이 딱 입혀지는 거죠. 아하, 실제로 무거운 한복을 입지 않아도 심지어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마치 경복궁 같은 곳에서 멋진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또 SNS에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복이 알려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미 여러 나라의 한국문화원에서 이런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상 체험이지만 정말 실감 나겠는데요.
교육적으로도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체험형 역사 교육에 아주 효과적이죠. 학생들이 AI 기술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신라시대 귀족 옷이나 조선시대 왕비의 옷, 이런 걸 가상으로 직접 입어보면서 그 차이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도슨트 기능도 주목할 만한데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해주고 각자 수준에 맞는 설명을 제공해서 학습 몰입도를 확 높여줍니다. 오, 다국어 지원도 가능해서 전 세계 학생들이 한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요. 책에서 제안했던 나만의 한복 디자인 같은 창의적인 활동도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기술이 어떻게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AI와 AR은 한복을 박물관 속 유물에서 살아 숨쉬는 미래형 문화 콘텐츠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네. 물리적인 거리나 무게 같은 제약을 넘어서서 오늘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매력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건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덕분에 한복이 정말 더 가까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옷이 말을 걸다라는 책과 관련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책은 단순히 한복의 역사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복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과거의 깊이, 그러니까 역사, 철학, 장인정신 같은 것과 현재의 흐름, K컬처나 세계화 같은 거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AR, VR 기술이나 교육적 활용까지 전부 아우르는 아주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독자가 한복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복에 대해 알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좀 의미 있는 자료를 찾고 계셨던 청취자 여러분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복이라는 옷을 통해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 예술,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탐험해보라는 초대장처럼 느껴지네요. 좋은 표현입니다. 초대장. 그렇죠. 역사적 지식, 미학적 아름다움, 기술적 흥미로움, 그리고 교육적인 활용 가치까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복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의미와 재미를 발견하도록 격려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책에서는 한복을 역사, 감정, 사회적 의미까지 전달하는 하나의 문화적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복이 정말 그런 언어라면 이 언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옷을 선택하고 입는 방식 혹은 옷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